이번 주 점프는 주술회전 연재 4주년을 기념해 개개 선생이 표지와 권두 컬러를 그렸습니다. 연재 초반 앙케트 결과가 좋지 않아 위기에 있었다고 하는 주술회전이 지금은 사회 현상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니 팬으로서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네요. 180이라 타이틀은 도쿄 제2콜로니 1, 7화에 걸친 센다이 콜로니의 전투는 모두 끝이 나고 오코츠가 격파한 이시고오리의 그라니테 블래스트에 맞아 날아간 후로 두 사람에게서 무사히 포인트를 받는 데 성공합니다. 본지에는 오코츠의 포인트가 200점이라고 나왔습니다만 공식에서 190점으로 정정한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오코츠의 등장 당시 소집 포인트는 35점, 여기에 노르부와 쿠로우르시를 처리해 플러스 10점, 우로 70점, 이시고오리 77점 중 각각 1점씩 남기고 전부 받아 합계 190점입니다. 일단 한 번 더 포인트를 양도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1점을 남겨둔 오코츠, 참 착하네요. 그리고 이 포인트 미스에 대한 개개 선생의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이 발언으로 보면 오코츠가 룰 2개를 추가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오코츠가 추가하고 싶은 룰은 3개, 사멸해유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연락수단의 확립, 결계의 출입, 10점 정도는 플레이어만 눈에 띄면 금방 모을 수 있고 이제는 딱히 사람을 죽일 필요도 없이 양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룰 추가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죽일 각오로 싸웠던 오코츠와 이시고오리가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저는 뭔가 좋아 보였는데 그가 우로와 나눈 대화도 인상적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해 움직이는 오코츠, 이름조차 허락받지 못한 우로는 그 자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코츠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가 된 사람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생전의 료멘 스쿠나였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현역 스쿠나의 모습, 일단 위압감이 장난 아닙니다. 공식 팬북에 따르면 스쿠나가 이타도리에게 강생했기 때문에 스쿠나의 모습이 이타도리의 모습이 된 것뿐, 이전에 개개 선생이 그린 컬러 일러스트를 봐도 과거의 스쿠나는 체구가 크고 카리스마 있는 얼굴이고 인간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강함을 초월한 자연재해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의 미소를 끝으로 오코츠는 당분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영권에서 자살 시도하고 내가 살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했던 소년이 나는 축복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성장한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미카의 존재도 그렇지만 주술고전 2학년과 고조가 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화에서 가장 놀란 것은 미와 카스미의 등장인데요. 미와가 길 한가운데를 혼자서 걷고 있는 장면인데 일단 그녀가 있는 곳이 어딘지 평범하게 교토 콜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르부의 식신이나 그라니테 블래스트가 지나간 자리로도 보여서 오코츠의 전투가 끝난 후 센다이 콜로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 카게류는 3대 가문 이누마키가와 함께 헤이안 시대에 이미 존재한 유파로 켄자쿠도 기술을 보고 바로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넷상에서는 메카마루의 죽음으로 미와가 흑화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사실 미와는 고전 학생 중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약하기 때문에 흑화한다고 해도 어떤 위협도 되지 못합니다. 미와는 신 카게류 최고 사범의 스카우트로 고전에 입학한 케이스이고 스카우트된 이유는 주령을 볼 수 있는 것과 머리카락, 그래서 이전부터 미와의 머리색이 복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화에서 그녀는 어두운 분위기였고 사멸해요 플레이어가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미와만은 착하고 밝은 모습 그대로 남아줬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센다이 콜로니 전투가 끝난 것은 11월 12일 12시 이후이고 제닌가가 괴멸한 것은 12월 12일이므로 미와가 마이의 사망 소식을 들었는지 이 장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도쿄 제2콜로니 새로운 사멸해요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프랑스인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샤를 베르나르, 주술회전이 연재 중인 출판사에 만화를 들고 가 편집자를 만나지만 조금 본 것만으로는 별로 재능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어쨌든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대생 부족을 지적한 편집자의 손가락을 꺾어버린 후 화가 난 샤를은 출판사를 나와 다음 장면에서는 어째서인지 하카리 킨지와 함께 관람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같은 시간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부야 사변 후 도쿄 23구는 거의 괴멸 상태이기 때문에 출판사에 찾아간 것은 11월 1일 사멸해유 이전의 일로 보입니다. 시부야 사변 마지막에 켄자쿠가 천만의 주령을 방출하면서 도쿄 도심에 있는 비수사는 거의 사망하거나 부상당했고 아마 거기에는 만화 작가나 편집자도 포함되어 있어서 자칭 만화가인 샤를은 이런 상황에 분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플레이어와 싸울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수육한 술사는 주물이 되는 것을 선택한 시점에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현대의 술사는 죽고 싶지 않으면 19일 이내에 득점해라. 싸울 이유가 부정적이죠. 자신에게 싸울 이유를 달라는 샤를의 부탁에 하카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제대로 부탁을 들어줍니다.
내가 나를 오타쿠라고 하는 건 상관없지만 남이 오타쿠라고 하면 왠지 기분 나빠지는 법이므로 샤를의 모티베이션에 불을 붙이며 이번 화는 끝이 납니다. 하카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기를 가지지 않은 상대와 싸우는 것이 싫어서 도발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카리는 원래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가 샤를과 관람차를 같이 탄 것도 샤를이 먼저 권했기 때문이고 이전에도 얘기를 들어달라는 이타도리와 후시구루의 부탁에 펀치를 날리면서도 듣긴 다 들어주었죠. 그리고 고조와 야가 학장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우울해진 건 야쿠루의 엉덩이에 화살이 꽂혔을 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야쿠루는 모노노케 히메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친구인 사슴. 하카리 선배가 말은 저렇게 해도 아마 만화를 좋아합니다. 키라라의 말에 따르면 그는 고전에서 사람을 도와주던 때 가장 뜨거웠다고 하며 오코츠는 상태가 좋으면 자기보다 강하다고 했고 고조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카리는 괜찮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도쿄 제2콜로니에는 두 사람 외에도 카시모와 판다가 있는데 하카리는 가장 강한 카시모와 싸우는 것을 각오했고 또 싸우고 싶어하는 것 같죠. 다음화 예고에는 드디어 전투 개시, 그 능력이란 대체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카리의 수식도 조금씩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